봄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GNH 제품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하고 추운 겨울을 지나서 햇볕도 화사해지는 봄철이 되면 이 피부도 산뜻하게 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특히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비교적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피부 질환이나 트러블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봄철에 피부에 흔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로는 자외선, 건조한 날씨, 꽃가루, 황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외선, 강렬해진 햇빛과 또 기온 상승, 또 야외 활동의 증가로 자외선에 의해 피부 손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에 과민성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각질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피부가 칙칙하고 또 지쳐 보이기도 합니다. 꽃가루나 황사 같은 이런 알레르기로 인해서 피부 염증이 발생하고 또 자극 증세가 일으킬 수도 있고요.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피부 면역 체계 순환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피부의 청결 유지에 힘써주시는 게 좋은데 외출 후에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요. 충분한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피부 관리에 앞서서 우리 피부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구조는요, 표피, 5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표피층과 그리고 진피층, 피하 조직, 피하 지방으로 되어 있는 피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피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겉면, 우리 피부의 가장 겉면인 이 표피는요,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피부를 보호해주고 세균 침입을 방어해주는 굉장히 최전방의 곳이죠. 5가지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크게 각질층과 기저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질세포와 멜라닌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세라마이드라고 해서 피부세포 가운데 그 지질막 성분의 하나인데요. 이 세라마이드가 피부 장벽을 생성하고 피부 표면에 손실되는 수분을 방어해주고 외부로부터 유해물질의 침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위쪽에 있는 이 각질층 내에서 천연 보습인자가 존재하는데요. 이 천연 보습인자는 피부 각질층에 존재하는 수용성 성분을 통칭하고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서 각질층의 건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표피층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이 각질층이 최전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왜 각질층이 이렇게 중요하냐? 수분 유지에 가장 중요한 곳이를 합니다. 이 층이 만약에 파괴가 되면 피부를 통해서 수분 손실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15에서 20배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가려움증이 쉽게 생길 수가 있고요. 심하신 분들은 건선과 같은 피부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특히 노인분들이나 피부의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사람일수록 수분 유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부 건조가 또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표피층에서 또 알아보셔야 될 부분이요. 각화작용입니다. 이 살아있는 세포가 28일 주기로 표피층 하단인 기저층에서 표면인 각질층으로 이동하고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순환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 표피층의 그 5가지 층에서 가장 밑에 있는 게 기저층인데, 이 기저층은 세포를 생성하는 세포 공장입니다. 여기에서 세포를 만들어내서 위로 올려보내면 이 각질층에서 세포를 이루고 있다가 죽어있는 세포들, 이제 다 되어서 죽은 세포들이 각질화되면서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게 28일 주기로 가는데요. 턴오버 주기라고도 하고요. 각화 주기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각화 주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건강한 피부가 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각질층은 25에서 30층 정도가 기본인데, 발바닥이나 손바닥처럼 자극이 많을수록 이 각질층이 두껍다고 해요. 떨어져 나가야 되는 각질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서 계속 과잉 각질이 많아지게 되면 50에서 60층까지 쌓인다고 합니다. 자꾸 쌓이다 보면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거칠어지면서 유수분층이 비어 있으면 또 화장도 들뜨게 되거든요. 각질이 많을수록 건조하고 수분이 없고 갈라지고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발뒤꿈치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이 각화 주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서 잘 지켜지지 않다 보니 피부가 칙칙해 보일 수도 있고요. 점점 흡수가 안 되고 이 턴오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표피층의 가장 위쪽을 각질층 최전방이라고 했는데요. 이 각질층을 또 보호해주고 있는 그
정말 최전방에 보호막이 하나 있습니다. 피지막이라고 해서 피지와 땀이 섞여서 약산성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고요. 천연 보호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피부는 바로 이 피지막, 천연 보호막 덕분에 건강한 피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공기 중에 박테리아나 세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요.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유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의 적정한 산도를 유지해주고요. 자연 보습으로 우리 피부를 매끄럽게 지켜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때 표피층 밑에 진피층을 한번 살펴볼게요. 진짜 피부라고 해서 진피층이라고 하고요. 피부가 쭈그레지지 않게 해주는 콜라겐과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엘라스틴, 그리고 그 안에는 세포 사이사이를 채우는 끈적한 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분을 꽉 채워주는 보습인자인 히알루론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물 모양의 결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멘트와 기둥처럼 그 피부를 탄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모세혈관을 통해서 기저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기도 합니다. 자, 진피층 밑에는 피하 조직이라고 해서 피하 지방이 되어 있는데요. 피하 지방을 생산해서 신체의 체온 조절을 유지시켜 주고요. 피하 지방층의 두께에 따라서 이 비만도가 결정이 된다고 해요. 또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탄력성을 유지시켜 주고요. 영양소를 저장하고 수분을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곡선미를 연출해주는 것도 바로 이 피하 지방이 하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피부 구조를 살펴보셨는데요. 이 피부 관리는 사실 얼굴만 피부가 아니라 우리 목부터 발끝까지도 피부거든요. 오늘은 얼굴이 아니라 우리 바디 피부에 대해서 어떻게 케어해주면 좋을지, 어떻게 또 보습을 또 해주면 좋을지, 봄철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디 피부도 목이 마릅니다. GNH 제품들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피부에도요, 수분이 빠지게 되면 쭈글쭈글 주름도 생기고, 수분이 부족하다 보면 노화가 빨리 되죠. 바디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디케어 제품에서 선택하는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디케어에서 로션 같은 경우는요, 보습력이나 성분, 이런 거에 대해 보다 주의를 좀 기울이는 데 반해서 바디워시는 일단 향이 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고 또 가성비가 높은 제품 위주로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시 같은 경우는요, 씻어 내려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중요도보다는 좀 이 관여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향에 대한 높은 니즈가 좀 더 강하고요. 또 아무래도 이 로션 같은 경우는 보습이나 성분에 대한 이런 중요도가 조금 더 그 제품을 선택할 때, 구매할 때 중요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디케어 제품에서 정말 중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바로 약산성 제품이어야 되거든요. 왜 약산성 제품이어야 되는지 아까 우리 피부 구조에서 보셨듯이 최전방에 위치한 그 각질층과 피지막은요, 우리 피부의 산도와 비슷한 약산성 보호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피부에 박테리아나 세균 등의 그런 외부 침입자가 들어올 수 없도록 지켜주고요.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산도와 비슷한 약산성 제품들로 피부의 최전방을 지켜줘야 건강한 피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약산성 제품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세정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많이 사용되는 이 제품들이 거의 잘 닦여지는 그 알칼리 제품들이 좀 많은데요. 이 알칼리 제품들은요, 자꾸 쓰다 보면 pH 밸런스가 깨지다 보니, 피지막이 사라지고 pH 밸런스가 깨지다 보니 박테리아나 기타 세균의 침입이 쉬워지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여드름이라든지 주근깨, 피부 트러블로 시작을 해서 습진, 태열,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까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참 좋은데요. 피지막이 녹아서 최전방이 뚫려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외부 침입이 쉬워질 뿐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유수분이 같이 날아가면서 건조함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알칼리 제품은 사실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물리적으로도 각질을 제거해서 피지막을 없애는 힘을 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목욕을 자주 하시는 것도 오히려 피부에 수분이 날아가서 당기고
따갑고 아프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힘으로 일부러 체전방에 이 피부를 제거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보셔야 되는 조건이 바로 오일인 것 같아요. 어, 로션이라든지 뭐 크림이라든지 오일 성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오일은 동물성 오일, 또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습니다. 동물성 오일은 피부에 피하 조직이나 장기에서 추출하게 되고요. 피부 친화력이 좋고 깊이 침투를 하지만 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제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또 식물성 오일은 식물의 잎이나 줄기, 열매에서 추출하게 되고요. 아보카도유, 야자유, 호호바 오일, 올리브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오일이고요. 감촉과 향이 좋고 피부에 친화적이나 부패하기가 쉬운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오일에 비해 흡수가 느린 특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물성 오일인데요. 아마 시중에 있는 거의 많은 제품들, 많은 로션에 들어가 있는 이 오일이 광물성 오일일 거예요. 석유와 같은 그 광물질에서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식물성 오일보다 흡수가 빠르고 또 피부에 막을 씌워서 피부를 보호하며 수분 증발을 차단시켜 줍니다. 바를 때는요, 우리가 자연 보습이 있고 강제 보습이 있다고 하는데 강제 보습을 시켜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촉촉하고 당김 현상은 없어지는 것 같으나 이 강제 보습으로 인해서 피부에 존재하는 이 천연 피지막, 아까 최전방에 위치하는 이 천연 보호막이라고 했죠. 이 천연 보호막, 피지막을 파괴하고 오히려 오일막을 덮어씌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수분을 끌어당기지도 못하고 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이물질이 밖으로 내보내지도 못하기 때문에 모공이 막히면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로션, 핸드크림, 뭐 스킨케어, 로션, 마사지 오일 다 많은 곳에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합성 오일은 뭐 천연 오일에 비해서 뭐 안전성이 좋고 끈적이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거는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과 인체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GNH 바디케어 제품들로 어떤 제품들이 어떻게 어떤 성분들로 만들어져 있는지, 어떤 똑똑한 제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서 영감을 받고요. 피부 과학으로 실현한 제품입니다. 자, 첫 번째, 처음에는요, 알라노라고 해서 알라토인, 상수리나무 천연 물질로 만들어진 이 제품을 출시가 됐고요. 그 이후에 글리세린과 꿀 성분으로 바뀌면서 GNH 바디 시리즈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알라토인도요, 그 세포 활동을 활성화시켜주고 독성이나 자극이 없어서 각질 정리에 굉장히 효과적인 천연 물질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성분이 이제 바뀐 거죠. 자, 두 번째, GNH 성분들은 바로 이곳의 데이터들을 통해 엄선되고 있는데요. 아메이 보테니컬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여 건의 실험 데이터를 해마다 100개씩 연구 결과를 늘려가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원료, 더 좋은 성분으로 엄선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가장 좋은 성분들, 가장 좋은 원료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압착, 발효, 용매, 여과 추출입니다. 까다롭게, 굉장히 까다롭고 좋은 식물 원료를, 좋은 성분을 고스란히 가져왔는데, 이게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겠죠. 압착 저온을 할 때 양은 적지만 좋은 성분을 끌어내고 또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정성을 위해서 저온 압착으로 추출하고 또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원료도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요. 자연의 건강까지 고민해서 세심하게 챙기는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생분해성 포뮬러로 인해서 자연의 물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가 되지 않도록 생분해성 포뮬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전기가 아닌 자연에서 얻은 풍력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 패키지로 인해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활용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레인포레스트 얼라이언스 인증을 받은 팜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성취하기 위해 엄격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레인포레스트 얼라이언스 인증을 받은 농장 또는 숲에서 얻은
팜 오일 원료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얻은 이곳에서 인증을 받은 팜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게 시중에서는 30ml 정도의 그 10만 원 정도를 고가로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비싼,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원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더 있는 그런 제품이겠죠. 자, GNH는 자연의 힘을 당신의 피부에 전하기 위해서 고집합니다. 전 세계를 탐험하면서 가장 좋은 최적의 원료들을 가지려고 선택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NH, G, 글리세린과 허니, 그 뜻이거든요. 글리세린과 꿀의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열대 지역에서 자란 야자나무와 코코넛에서 온 식물 에너지, 식물유래 글리세린을 가지고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꿀이라고 했잖아요. 클레오파트라 피부의 비밀로 알려진 꿀 성분이래요. 꿀이 굉장히 피부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꿀을 어떤 꿀을 사용했느냐? 오렌지 블라썸 허니를 사용했습니다. 천여 번의 실험으로 온갖 꿀 중에서 단 하나 오렌지에서 채취되는 꿀, 수많은 내부 테스트를 거쳐서 탁월한 보습력을 인정받아서 선정한 단 하나의 꿀, 오렌지 블라썸 허니를 GNH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꿀도 참 좋은데 그 꿀 중에서도 최고의 꿀, 단 하나의 꿀을 사용했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바로 시어버터인데요. 시어버터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보습력이죠. 건조한 사막에서 별다른 보습제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손등이나 볼이나 뭐 이렇게 잘 트지 않는 걸 보고 강한 온도에서도 피부가 막 뒤틀리거나 갈라지거나 하지 않아서 무엇 때문인가 하고 봤더니 바로 이 시어버터의 보호 성분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하라 이남 지역의 제철의 시어 열매를 손으로 따서 영양이 파괴되지 않도록 기계로 안 하고요. 기계로 하다 보면 파괴될까봐 손으로 하나하나 따면서 추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건조한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아프리카의 보석 시어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와일드 펌킨시드 오일인데요. 1700년 오스트리아 왕실에서 사용한 오일이라고 해요. 이 오일은요. 아까 식물성 오일 같은 경우는 부패하기가 쉽다고 얘기했죠. 근데 풍부한 지방산이 있지만 또 비타민의 파괴를 줄이기 위해서 저온 압착으로 추출을 한 펌킨시드 오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로에인데요. 최적의 산지 멕시코 만테에서 자연에 가까운 알로에를 사용하고 있고요. 본래의 보테니컬 성분을 고스란히 보존하는 방식으로 추출했습니다. 망가뜨리지 않고 고스란히 보존하는 방식으로 추출한 성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유명 차 산지인 그 스리랑카 우바에서 아주 섬세하게 여과하는 방식으로 담아낸 그린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손으로 한 입 한 입 따서 추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린티도 이 GNH 우리 제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자연을 지키며 키운 포도, 항산화 에너지의 집약체인 그레이프 시드가 들어가 있고요. 푸른 발티케 에너지를 그대로 담아 효과적인 피부 보호와 수분 밸런스에 도움을 주는 씨솔트, 건강하게 키워낸 생기 넘치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빌베리, 우리 이거 빌베리 먹는 우리 식품 제품 중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바디케어 제품에도 빌베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이른 봄 차나무에서 어린 싹을 수확해서 말린 후에 정성스럽게 발효시킨 화이트티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거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우리 바디 제품 너리쉬, 리프레쉬, 프로텍트 제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GNH에 어떤 솔루션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적인 카밍 솔루션인데요. 보습과 진정에 효과적인 알로에 베라와 피부를 진정시키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들깻잎 추출물로 이 두 가지가 특허받은 컴플렉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특허받은 컴플렉스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피부 수분감 가득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모이스처 컴플렉스. 피부 보습에 효과적이고 피부 보습과 각질 케어에 효과적인 이 모이스처 컴플렉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GNH 제품들은요. 각질 케어는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고요. 보습과 진정, 수분감은 가득하게 채워주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의미겠죠. 자, 그럼 너리쉬 제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NH 너리쉬 제품은요. 꿀 피부를 만들어주는 꿀 보습,
즉각적으로 피부 보습 레벨을 129%나 향상시켜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그 오렌지 블라썸 허니로 뛰어난 보습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시어버터, 건조한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시어버터, 그리고 필수 지방산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는 와일드 펌킨시드 오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피부를 아주 꿀보습으로 채워주고요. 바르는 즉시 129%나 피부 보습 레벨이 향상됩니다. 건조로 인해서 많이 가려우시다면 꼭 이 GNH 너리시 제품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피부 보습막이 24시간 형성이 되고요. 피부 보습 레벨은 129%나 향상이 됩니다. 바르자마자. 너리시는요, 풍부한 보습을 제공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건조해지는 날씨에 사용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듬뿍듬뿍 발라주셔서 보습력을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GNH 중에서 리프레쉬 제품이 있는데요. 이 리프레쉬는 보습과 진정 효과에 도움을 주는 알로에가 들어가 있고요.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포도씨 추출물, 그리고 다양한 영양 성분과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그린티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감이 가득하고 촉촉한 피부로 만들어주고요. 조금 더 가볍고 산뜻해요. 그래서 산뜻하고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건조한 날씨보다는 이제 여름철이나 이럴 때 가볍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그럴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시원하고 피부 진정에도 도움을 되기 때문에 좋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바디워시가 대용량으로도 새롭게 나왔죠. 1리터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해도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들입니다. 쓰기 편한 펌프형 1리터의 대용량, 용량 대비 10%나 또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원하는 만큼 쉬운 양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한 번 구매로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온 가족이 함께 넉넉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GH 바디워시 1리터 대용량짜리도 굉장히 요즘 많이 사랑받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GNH의 가장 똑똑한 특징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 바디워시는 자연 유래 성분의 그 약산성 제품이지만 때가 잘 빠지고 피지막이 손상 없이 과잉 각질만 제거해 주는 거. 그래서 거품을 많이 내서 사실 우리 거품 몇 번 짜지 않아도 한 번만 짜도 그 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주물주물하면요, 거품 진짜 많이 생기거든요. 거품을 많이 내서 몸에 다 발라 놓으시고요. 박박 문지르지 않아도 씻어내기만 해도 과잉각질은 벗겨지고 피부를 위한 또 피지막은 보호해주는 굉장히 똑똑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바디로션 같은 경우는 바를 때 아까 뭐 광물성 오일처럼 겉에만 금방 촉촉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느낌을 주다가 시간이 가면 오히려 더 건조하고 당기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요. 각질층으로 이런 유수분이 들어가면서 채워주는, 그러니까 바르면 암으로 침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발랐을 때 조금 따가움을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한 두세 번 정도 좀 더 발라주시면 이런 속 건조까지 해결이 되면서 촉촉한 피부결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GNH의 가장 똑똑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프로텍트 제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GNH 프로텍트 핸드솝과 바솝인데요. 얘네들은 수분 밸런스를 조절하는 시솔트,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빌베리,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백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손도요, 아무래도 많은 자극을 받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많이 늙게 돼요. 냄새 제거에도 또 탁월하고요. 양파나 마늘 같은 거 만지고 손을 씻을 때 잘 닦아주시면 냄새 제거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도 굉장히 중요한 피부이다 보니까 이렇게 항산화 성분, 또 수분 밸런스를 조절하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똑같이 피지막을 또 보호해주는 약산성 제품입니다. 자, 다음은요, 수딩 스틱인데요. 이 수딩 스틱은 그냥 갖고 다니면서 휴대용으로 사용하시기 되게 편하게 나온 제품이에요. 알로에베라 잎, 그 포도 추출물, 녹차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고요. 풍부한 수분과 아미노산을 집중 공급해주고 알로에가 함유하고 있어서 진정과 보습을 충전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스틱 제품이다 보니까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실 수가 있는. 자, 그리고 사실 우리 가장 많이 자극을 받는 곳이 우리 몸 중에 사실 발인 것 같아요. 우리 발은 정말 험한 일도 많이 하고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는데 발은 생각보다
저도 그렇지만 많이 케어를 하지 않는 또 부위이기도 해요. 신경을 많이 못 써주는 곳이기도 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발 좀 사랑해줘야 될 때고요. 특히나 이제 날씨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가면서 신발도 가벼워지고 또 신발도 많이 뚫린 신발도 많이 신잖아요. 이젠 정말 관리해줘야 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발을 관리해줄 수 있는 풋크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은 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까요? 발은요,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걷고 뛰면서 지속적으로 마찰도 있고 자극도 받고 신발이나 양말 속에서 막 고온 다습하다 보니까 갑갑한 환경 때문에 냄새도 나게 되고요. 아스팔트와 실내에 또 쿠션 없이 딱딱한 바닥에 피로감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극이 많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많이 안 해주면 건조하고 갈라질 수가 있거든요. 다른 어떤 신체 부위보다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런 발 문제들, 냄새, 각질, 자극, 건조, 발라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어바웃 소프트 풋크림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발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하느냐, 6가지를 한 번에 제공을 해줍니다. 한 번 해결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첫 번째, 하얗게 들뜬 발 각질을 잠재워 주고요. 진정 보습 영향을 주면서 자극받은 발 피부에 진정을 시켜주고 수분과 영양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피부 본연의 보호 장벽 제거를 도와서 건강한 발 피부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3스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케어를 해주냐. 6가지를 한 번에 케어해 주는데요. 순하고 부드럽게 이중 각질 케어를 도와줍니다. 매일 들뜨는 하얀 각질을 잠재워주는 우레아 성분의 우레아 성분으로 각질을 부드럽게 각질을 연화시켜주고요. 식물열의 각질 제거인 아하 성분 있죠. 우리 얼굴 피부에도 각질 제거 제품에 많이 들어가 있는 아하 성분인데요. 이 아하 성분으로 깔끔하게 각질을 제거해줍니다. 일단 각질을 부드럽게 연화시켜주고 깔끔하게 각질을 제거해주는 이중 각질 케어를 해주고요. 발도 피부니까 스킨케어 필요하겠죠. 일단 진정을 시켜줍니다. 카모마일 꽃과 이런 꽃 추출물들로 자극받은 발 피부를 차분하게 진정시켜주고요. 망고시드 버터와 시어버터가, 여기도 시어버터가 들어갔죠. 피부에 도톰하게 영양을 더해서 영양을 충분히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코코넛수가 충분한 수분을 충전시켜주고요. 비즈왁스가 수분을 뺏기지 않도록 보습을 짱짱하게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피부 장벽이 건강해야 뚫리지 않아야 건강하거든요. 건강한 피부 장벽의 재건을 도와주는 4중 스킨케어를 통해서 우리 발을 건강한 피부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제품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스킨 피팅 텍스처, 빠르게 흡수하고 끈적임 없이 산뜻한 거, 끈적끈적하고 발에 발랐는데 끈적끈적하고 자꾸 오일이 남아있으면 걸어다닐 때 바닥에 막 묻어나잖아요. 근데 얘는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얇은 발림성으로 꿀과 같이 쫀쫀한 크림 타입이고요. 그리고 상큼한 애플민트 타입 향이기 때문에 바르면서 그 향으로 인해서 또 힐링 타임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바디케어, GNH 제품들을 통한 이 바디케어 피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얼굴만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얼굴만 신경 쓰지 마시고 목 아래부터 발끝까지 그 흐르는 시간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시면서 깨끗하게 또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관리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킨 요리를 같이 진행할 진미정, 강영수입니다. 저희 오늘 봄에 지금 제철 채소 많이 나오죠. 제철 채소인 쑥이랑 달래랑 미나리 뭐 이런 각종 봄에 싱싱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애들 활용해서 저희 뭘 할 거죠? 쑥밥, 달래 양념장, 주꾸미 샐러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쑥밥이랑 봄 샐러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쑥밥 작년에 되게 많이 해 드셨죠? 네, 올해도 저도. 벌써 한 판 해먹었어요. 정말 벌써? 네. 전 지금이 처음인데 밥 냄비밥 많이 해 드시죠? 냄비밥 저도 아메이 시작하면서 밥솥을 버리고 냄비밥을 저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네. 쑥 보통 이거 밥 콩나물밥이든 우엉밥이든 많이 활용하시죠. 그렇게 하실 때 물기를 빼서 들기름을 볶으시면 조금 더 탱탱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찹쌀을 조금 넣었기 때문에 충분히 탱탱하고 쫄깃쫄깃할 거예요. 이 3컵 분량이거든요. 밥을 안 치고 뭐 할 게 없어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칼질에 주목하도록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고 쑥밥은 다른 밥이랑 다르게 쑥에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 쑥을 맨 나중에 뜸 들일 때 10분 정도만 딱 해서 진짜 향긋하게 그 향을 살려서 할 거거든요. 물 원래 밥 하시던 대로 잡으시면 돼요. 본인이 냄비밥 하실 때 밥 있죠. 이게 아까 한 2시간 정도 불린 살이라서 물을 조금 이 정도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양승이다님? 저는 쑥밥 할 때 그냥 7단으로 해서 끓기 시작하면 나머지 4단으로 낮춰서 20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10분 남았을 때 쑥을 넣어요. 그래서 뜸 들이면 진짜 좋아요. 네, 잘 돼요. 맛있게 그렇게 돼요. 해볼까요? 7단에서 시작해서 네. 일단 끓여요. 수봉 현상 일어나면 네, 4단으로 줄여서 10분 남았을 때 쑥 넣어볼까요? 네. 그렇게 해볼게요. 저는 원래 냄비밥 하던 시간에 10단에서 해서 3단으로 줄여서 10분 남았을 때 쑥 넣었거든요. 영숙미들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불린 살은 이렇게 짧게 끓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끓인 시간을 보글보글 할 때. 우리 뭐 네. 밥 달인이지 뭐. 네네. 자, 그러면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양념장 오늘 주제가 봄 요리이기 때문에 달래랑 요즘 쪽파도 나오기 시작하죠. 쪽파랑 요렇게 달래 쪽파 활용해서 한번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제가 그거 고객의 소리 하나 들었습니다. 소비자의 소리. 정확하게 해달라. 어떻게 만드는지 너무 맛있다 이 양념장. 그래서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최고. 자, 칼질의 명수 명순이들 네. 칼질하시고. 어떻게 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 마늘 되도록이면 통마늘 사용하세요. 네. 그래야지 양념장이 맛있거든요. 냉동실에서 썩어가는 마늘 말고 이 통마늘에서 다지시면 돼요. 저희 칼은 특징이 또 다지는 게 없으니까 제가 이거 다지기로 한번 다져볼게요. 네. 제가 다지는 동안 영숙미다님이 쪽파 네. 야채 충분히 많이 넣으시면 되거든요. 엄청 듬뿍 이렇게 많이 넣어도 되나 할 정도로 많이 넣으시면 야채에서 물이 나고 간장 베이스로 야채에서 물이 나기 때문에 엄청 맛있게 되거든요. 네. 비결이 그거인 것 같아요. 이쪽에 넣어주세요. 네. 버린 거예요? 버린 겁니까? 아껴 쓰세요. 네. 영수님들 칼질 참 잘하시죠. 저 칼질 못해가지고 저희 팀이 다 칼질에 강한 것 같아. 네, 설거지보다 칼질이 좋아요. 칼질 잘하시는 분들은 리듬을 타는 것 같아. 그죠? 딱딱딱딱딱 이런 시간 소리가 있죠. 네. 여기부터 한번 다져주시겠어요? 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쪽파 나오기 시작해서 5월, 6월까지 되게 철이잖아요. 원래도 맛있는 것 같아요, 쪽파. 저는 파 매니아거든요. 한살림에서 내가 파 장바가 파를 사가는 거 보면 언니들이 항상 하는 말 있어요. 집에 잔치 있냐고. 진짜 거의 일주일에 2단 넘게 먹는 것 같아요. 네. 5만 대다 파를 넣어가지고. 조금 더 쫑쫑쫑 다져주시겠어요? 있습니다. 이게 칼이 지금 네. 도마가 약간 집 칼이 아니라서 조금 어색하죠. 도마도 네. 약간 맞아요. 휘어져 있어요. 여기 넣어주시겠어요? 제대로 못 넣네요. 그리고 달래에 되게 달래나 쑥 씻으실 때 있잖아요. 흙먼지 저희 가을 야채 세정대로 하시면 한 2-3번만 해도 흙먼지 충분히 제거되거든요. 아니면 저는 신혼 때 처음에 이거 할 때 흙을 제대로 제거를 안 해가지고 쑥국인지 흙 냄새가 맵네요. 달래 향이 좋죠. 네. 좋지. 이건 약간 크게 잘라도 이거 양념장 남으시면 우리 김 있죠. 무가미 김에 싸드시면 진짜 맛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명란젓 하나 올려 먹으면 여러분 너무 맛있겠죠. 네. 어제 김 싸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여기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양이 참 많네요. 괜찮아요. 충분히 더 많이 하셔도 돼요. 저는 양을 많이 하셔도 나중에 이게 간장이 들어가고 숨이 죽기 때문에 진짜 맛있는 야채에서 나오는 물로 맛있는 맞아요. 양념장이 되거든요.
자, 홍고추도 하나 썰어볼까요? 아, 네. 청양고추도 하나 썰어봅시다. 오늘 아, 네. 네. 저희가 오늘 너무 할 일이 없을까봐 칼질에 주목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떨려요. 근데 해 드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봄에 제철 채소는 진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잖아요. 미네랄도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런 모습이 더 인간적이더라고요. 저는 너무 잘하면 안 돼. 또 인간 정이 없어. 막 해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맞아. 막 해야 돼요. 음. 막 썰어주세요. 아니, 이 달래장 진짜 만나고 신세계를 만난 것 같아요. 다 양념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다르게 넣어서 밥해 먹는 거 우엉밥 맞아요. 해서 먹을 때도 이 달래장 이용하면 콩나물밥 살아나요. 맞아. 요리가 살아나요. 오늘 달래 프로모션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비결인 것 같아요. 약간 도마가 가운데가 조금 들어갔네요. 많이 써가지고 요리를 많이 하는 여자라서 도마가 휘었나요? 예, 조금 들어갔어요. 네. 아, 아주머니들이 비웃겠다. 네. 칼질 잘 못한다고. 괜찮아요. 아무나 해도 네. 맛있으니까. 아, 다음에 우리 집 칼 들고 올게요. 넣어주시고. 잠깐만. 지금 넣어주시겠어요? 예. 도마를 뒤로 빼주시고. 뺄게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별거 아닌데 물을 넣으시면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별거 아닌데 여기 되게 맛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간장이랑 고춧가루를 먼저 넣으시는 거예요. 다른 물이나 이런 거 첨가 안 하시고 간장 넣으시면 간장을 저 그냥 막 넣는데 오늘 한번 해보고 이 정도 분량에 간장 한 5숟갈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전 막 하거든요. 원래는 5숟갈 네. 넣으시고 적게 넣고 부족하면 섞다가 더 넣어도 되니까. 맞아. 그리고 고춧가루 넣으시고 만약에 식사를 바로 하실 거 아니면 이대로 냅두시면 돼요. 그러면 야채에서 충분히 물이 우러나거든요. 요렇게 하셔가지고 그 맨 마지막에 참기름이랑 들기름 첨가하시면 돼요. 요렇게 놔뒀다가 지금 안 보이시죠? 옆에 지금 측면에 간장이 한 5분의 1 정도 잠겨 있거든요. 야채. 그럼 이게 여기에서 충분히 물이 나기 때문에 요 상태로 두셨다가 나중에 기름만 따로 하셔서 하시면 되게 고소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우리 시간을 조금 더 볼게요. 지금 밥은 저희가 아까 25분에서 시작했죠. 한 6분 네. 지났거든요. 쑥밥 할 때 또 하나 팁을 드리면 그냥 이렇게 쑥을 넣으시잖아요. 이 향이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넣으시면 맛있냐면 뜯으시면 돼요. 뜯으시면 훨씬 향이 살아나고 맛있거든요. 그리고 쑥 씻으실 때 꼭 우리 과일 야채 세정제로 하세요. 아니면 이게 흙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도 이거 친정엄마가 뜯어서 보내신 거예요. 씻는 데만 보통 30분이 걸리는데 우리 과일 야채 세정제로 하면 거의 뭐 10분도 아니야. 진짜 한 3번만 담가놨다가 과일 야채 정수기 물을 하셨다가 흙먼지가 내려앉거든요. 한번 걷어내시고 거기서부터 한번 2번만 세척하시면 깨끗하게 세척되거든요. 이렇게 약간 뜯으면 향이 살아나니까 이렇게 이래서 있잖아요. 옛날에 아플 때 쑥 이래가지고는 상처 부위에 바르고 했다잖아요. 항균 작용이 있고 참 신기한 게 제철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제철에 필요한 봄에 몸을 깨워야 되잖아요. 충분히 깨울 수 있는 미네랄이나 비타민이나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으니까 많이 제철 음식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펄럭펄럭 하거든요. 네. 저희가 네, 4단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맞춰볼게요. 하고 그냥 20분. 저 지금 밥이 되는 동안 쭈꾸미 샐러드, 봄 샐러드 한번 해볼게요. 되게 봄에 나는 야채들로 채웠거든요. 영양 부추 지금 너무 좋죠. 부추랑 미나리, 달래, 참나물이나 돌나물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수분이 많고 씹히는 감이 좋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야채 막 섞으시면 돼요. 근데 너무 이제 미나리도 향이 강하고 달래도 향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향이 많은 것보다 약간 섞어가지고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 요리를 선택한 이유가 쭈꾸미 지금 철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5월 되면 알을 베가지고 엄청 맛있는 상태가 돼요. 지금도 약간 알이 있다 해서 사왔거든요. 알이 없으면 들고 가기로 하고 또 오늘 요렇게 쭈꾸미 데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오징어나 해산물 데칠 때 이제 저희 퀸이 되게 퀸의 역할을 하거든요. 진짜 얼마나 빨리 제가 이걸 빨리 원래 쭈꾸미는 끓는 물에 30초죠. 우리도 지금 끓는 물에 30초까지는 아니라도 몇 단에 몇 분으로 하면? 10단에서 1분 1분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한다 이렇게 하면 머리는 조금 더 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 더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한번 해볼게요. 10단으로 올렸고 제가 3분 한번 가볼게요. 되게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게 되거든요. 저는 쭈꾸미를 그렇게 즐기는 스타일은 아닌데 알 뱄을 때는 꼭 한 번씩 먹거든요. 이렇게 넣으시고 오, 넣는 순간 머리는 하지 않을게요. 머리도 해볼까? 네. 머리는 안 할게요. 머리는 나 먹어야지. 알은 나 먹어야지. 1단 익히는 아니 김에 머리는 이거 샐러드 할 때 하지 마시고 머리는 따로 나중에 충분히 익혀 드세요. 샐러드 괜히 시간 아 맞네. 충분히 하는데 국 익힌 다음에 초장. 그리고 쭈꾸미 썰기 전에 도마 지저분하기 전에 야채 한번 썰어볼게요. 영순이는 또 그냥 맛있게 약간 한 입 크기로 먹을 수 있게끔 이 영양부추거든요. 요렇게 한번 썰어주시면 돼요. 네, 몇 센치? 아 묻혀서. 그냥 거니까. 이렇게 데코하시고 양념장 네. 만드는 것도 보여드릴 거거든요. 아, 네. 골고루 섞으실 섞으시면 거죠? 돼요. 어차피 깔아요? 까세요. 괜찮아요. 네. 이쁘게 하시면 돼요. 아 먹을 때 섞어서 먹으면 되겠구나. 지금 썰고 있죠. 그리고 홍고추는 이렇게 셰프들이 하시는데 보시면 외국 뭐 핑크 뭐가 있더라고요. 고추가 이쁜 걸 막 맨 마지막에 가르라고 하는데 우리 흔히 할 수 있는 식재료를 해야지 많이 활용할 수 있으시니까 제가 그냥 홍고추로 대체했거든요. 쭈꾸미 올리시고 홍고추 맨 나중에 샐러드 드레싱 다 소스 올리시고 자 욕심부리지 맙시다. 예. 지금 고추도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 네. 내 쭈꾸미가 스타일인데 이렇게 하고 나도 어떻게 많이 먹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약간 쭈꾸미 양을 생각 안 하고 쭈꾸미 지금 그렇게 야채를. 많지 않습니다. 오 쭈꾸미가 지금 거의 다 지금 3분에도 동글동글해도 괜찮겠죠? 예열하셔서 하시면 3분에 끝나는데 아까 예열 없이 했기 때문에 아니요, 다져도 예쁠 것 같아. 네, 다질게요. 쭈꾸미만 오면 썰어서 넣으면 돼요.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되게 다른 양념장 고민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간장이랑 식초, 참기름, 올리브 이렇게 활용하시고 올리브 없으시면 빼셔도 돼요. 자, 간장 2.5테이블. 간장보다 식초보다 간장 조금만 더 넣으시면 되거든요. 제가 정량대로 한번 해볼게요. 2. 저 원래 이렇게 정량대로 하는 여자 아닌데 2에다가 식초. 간장보다 조금 적게 넣으시면 돼요. 너무 신맛이 강하면 안 좋으니까 2개 하시고 그리고 지금 참기름 3. 맛있겠죠. 그래도 동양권은 쭈꾸미 조금 더 할까요? 네. 쭈꾸미가 커가지고 아저씨가 엄청 좋은 거 주셨거든요. 3. 올리브유 2. 그리고 참깨 넣으시면 되거든요. 올리브유. 저번에 수요일날 스폰서님이 하신 그 드레싱이랑 거의 비슷하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토마토에 살짝 해가지고 넣어서도. 저는 통깨를 빻아놓지 않고 맨날 쓸 때마다 빻아먹는답니다. 힘으로. 응, 힘으로. 힘 있는 이런 데 써야지. 언제 써? 남편 잡지 마시고 이런 데 쓰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드레싱 다 됐거든요. 네. 지금 저희 이렇게 됐고 다 됐다. 오 너무 많이 익었다 맞죠? 잠깐 사이에 괜찮아요. 요 정도 다 된 거거든요. 이거는 자 여기 드레싱 있으니까 오징어란다. 죄송해요 쭈꾸미야. 쭈꾸미 진짜 크네. 보통 쭈꾸미 3분이면 또 사이즈가. 치는데 네네, 이쁘게 드레싱에 올릴 정도로 쓰시면 돼요. 밥이 10분 남았거든요. 제가 한번 볼게요. 그냥 대충 물을 잡았는데 시내 밥물 보이시죠? 진짜 맛있겠다. 윤기 잘 잘. 윤기 잘 자래 지금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 밥과 쑥이 만나면 오늘 이 달래까지 만나잖아요. 진짜 맛있을 거예요. 식사하시고 가세요 여러분. 자 됐습니다. 10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저희 과일 야채 쓰니까 조금 하셔가지고 손으로 빠락빠락 50회라고 돼 있더라고 찾으니까 50회가 그렇게 많은 횟수가 아니더라고. 근데 조금만 이렇게 하시면 깨끗하게 씻겨지니까 먹고 죽더라고요. 조금 이쁘다 이쁘다. 보이게. 이거 오늘 진짜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 지금 달래에 영양부추, 달래, 미나리에 와 대박. 이쁘죠. 마케도 그렇게 너무 이쁘다. 이쁘고 우리가 굉장히 하면 살아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드레싱 먹기 직전에 뿌려. 나중에 다 쑥밥 완성되면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아까 25분 세팅하고 5분 더 했죠. 보통 불린 쌀이라서 20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쑥이 들어간 지 한 5분 지났는데 지금 향이 너무 많이 났어요.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도 충분해요. 너무 맛있게 됐거든요. 한번 불 끄고 여기가 좀 화력이 센가 봐요. 그죠? 불 끄고 한번 섞어볼게요. 지금 이 향을 전할 수 없어서 우리가 맨날 퀸을 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쑥 살아서 이 향 보이시죠? 냄비에 있는데도 색깔이 죽지 않고 이렇게 선명하게 살아나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감탄하면서 해먹고 있어요. 향 나죠? 거기까지 나나요? 이게 지금 애들이 있으니까 저는 처음에는 좀 쑥량을 적게 해서 나 많이 먹고 애들 조금 주다 보면 애들도 중독되는 맛이거든요. 네. 간장은 처음에는 조금씩 맛있으면. 해서 맛을 들여갖고 점점 늘려가는 거죠. 우리 솔직히 작년에 팀에서 이거 진짜 많이 해 먹었잖아요. 쑥밥. 제가 한번 담아볼게요. 네. 너무 지금 잘 찍히고 있는 거 맞죠? 이쁘다. 조금만 올려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장도 조금 간장을 좀 많아서 아까 간장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거 지금 이거 비슷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충분히 물이 아까 한 2배 정도 났거든요. 올라오시면 보이시나요? 요렇게 된 상태에서 참기름만 넣으시면 돼요. 그럼 진짜 고소하게 즐기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야채물이라기 때문에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보약이라고. 우리 양조간장, 첨가물 없는 양조간장에 요렇게 야채 우린물 해서 제철 야채랑 같이 김에 싸 드셔도 좋고 뭘 해 먹어도 맛있거든요. 요렇게 해서 또 아침에 바쁘잖아요. 콩나물밥이랑 간단하게 해서 달래장이랑 드시고 더블엑스 드시면 충분한 영양 섭취 되겠죠. 요렇게 지금 들기름 넣어요. 지금 참기름 넣어볼게요. 들기름 넣어도 되나요? 그럼요. 들기름 넣으실래요? 네. 저는 좀 참기름 늘 먹다 보니까 들기름 넣었을 때도 맞아. 새로운 세계를 만났어요. 들기름도 맛있죠. 들기름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까 조금 큰 그릇에 할 걸. 제가 늘 이렇게 괜찮아요. 섞어서 그리고 작은 그릇에 한번 여기 덜어볼까요? 그냥 간장이 많이 없다 쳐도 괜찮거든요. 요렇게 하시면 또 간장에 물이 나니까 요렇게 드시면 돼요. 간장 없이 이렇게 야채를 야채 충분히. 요렇게 하셔서 어차피 비벼 드실 거니까 요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지금 오늘 쭈꾸미 샐러드랑 쑥밥 그리고 달래 양념장 완성해 봤거든요. 여기까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레싱 제가 뿌려볼까요? 지금 먹고 갑시다. 지금 샐러드 스폰서님 하신 샐러드랑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듬뿍 해서 맛있겠다. 이렇게 이제 완성됐죠? 네. 끝.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먼저 할게요. 네,
저는 김상희입니다. 네, 저는 김재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네. 무슨 요리를 하나요? 봄에 관련된 주제로 네. 제철 요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리 이름을 먼저 살짝 소개해 볼까요? 새우 달래전하고 네. 참나물 파스타예요. 네. 정말 기대되는 요리. 네.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해볼 요리는요, 새우 달래전. 네네. 네, 봄나물전이에요. 봄 하면 대표적인 나물이 달래잖아요. 그렇죠. 네, 달래를 가지고 네. 저희가 전을 만들어 볼 건데요. 너무 간단해서 네. 저희가 손질을 해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부침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물을 넣고, 네, 물을 반죽을 넣고, 너무 질지 않게 네, 만들면 되죠. 네, 이거는 가루의 상황에 따라서 네, 물은 가감하시면 되는데요. 네. 보통 한 컵에 어떤 컵이든 한 컵 기준으로 가루가 한 컵이면 물은 3분의 2컵 넣으면 된다고 하네요. 네네네. 과학적이네요. 네. 네, 저희는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냥 느낌대로, 느낌대로 했습니다. 네. 이게 부침가루니까 간을 따로 안 해도 되잖아요. 네. 만약에 집에 그냥 밀가루면 네. 간을 좀 뭐 소금이나 네, 여러 가지 네, 네. 간을 좀 하면 되는데 네. 편하게 부침가루로 하시면 네. 돼요. 네. 조금 더 넣을게요. 네. 네,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면 되겠죠. 네. 네. 하고 네. 제일 먼저 달래를 네.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래는 자, 깨끗하게 뿌리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 그냥 쫑쫑쫑 네. 썰겠습니다. 아니 크기로 쫑쫑쫑. 네. 요 정도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조금. 네. 야채 세정제 잠깐 담궈놨다가 뿌리 부분을 손으로 비비면 네, 껍질이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아, 그렇군요. 깨끗하게 손질하실 네. 수 있을 거예요. 네네. 다음은 홍고추. 자, 홍고추는 반으로 갈라서 씨를 빼고, 네. 네. 고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꼭 넣으셔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네. 매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네, 청양고추 넣으시면 되고. 청양고추 강추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 나서 네. 한번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 색깔이 초록색이고 빨간색이고 네. 너무 예쁘다. 화사해 보여요. 네. 이게 밀가루보다 네. 채소가 더 많아야지 맛있다. 맞아. 그래서 요렇게 요런 스타일로 그냥 서로 네. 엉길 수만 있을 그렇지. 만큼만 네네네. 네, 밀가루 하시면. 맛으로 먹지 말고 채소 맛으로. 네, 자, 네. 한번 예쁘게 한 입 사이즈로 네. 작게 좀 얹어주세요. 네. 그동안에 저는 네. 새우를 좀 네. 이게 너무 통통해서 반 잘라보겠습니다. 네. 이게 새우가 칵테일 새우 좀 작은 사이즈는 하나를 통째로 올리시면 되고요. 얘는 좀 크면 반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세요. 새우가 정말 반 잘 잘라지네요. 무슨 칼 때문에? 아이쿡! 아이쿡 나이프 때문에. 네, 덕분에. 덕분에 이거 진짜 새우 반 자른 거 너무 쉽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새우를 하나 톡 얹어주시면 되고요. 네, 한 입 사이즈로. 네, 한 입 사이즈로 해주세요. 역시 향이
향이 너무 좋다, 벌써. 향이 막, 이게 네. 진짜 향이 나가는 영상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네. 생각을. 자, 다음 요 하나 또 쏙 얹어주시고. 네. 네. 새우 얹고. 다 했어요. 네. 이 바삭바삭한. 와! 이거 전 바삭하게 구우시려면 튀김 모드에 구우셔도 됩니다. 튀김 모드 180도. 네네. 네, 저는 지금 일반 그냥 12단에 놓고 네, 구워요. 네, 네. 저도 12단에 그냥 부침개 하는데 네. 이 프라이팬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침개 할 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바삭하게 되는. 네, 바삭하게 되는, 네, 바삭한 걸 원하실 때는 여기에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뒷면을 조금 노릿할 때까지 한 번만 더 익혀줄게요. 벌써 색깔 네, 너무 예쁘죠? 네, 네. 이게 향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잔치집 같다. 전 냄새 나니까 맞아요. 동그랑땡 모양이어서 네, 네, 뭔가 맞아요. 잔치집 같은 느낌이 납니다. 맞아요. 네. 노릿노릿. 오예. 네. 네. 제가 일반 모드로 네. 하다가 지금 튀김 모드로 네네네. 뒤가 바삭하게 잘 안 돼서 네. 튀김 모드로 다시 돌려서 구웠더니 이제 아주 바삭하게 구워지고 있는 중이랍니다. 네. 달래는 좀 쫑쫑 썰어주는 걸로 뿌리 부분은 음. 네 뿌리 부분은 조금 더 잘게 썰어주세요. 뿌리 소리, 색깔, 향기 정말 그 새우의 고소한 향도 나죠. 그 달래의 향긋한 향도 나죠. 정말 봄 향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봄이 오네요. 봄이 와. 봄 오네요. 가루랑 부침가루를 1대1로 섞어서 주셔도 돼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하고 먹을 때는 음. 튀김가루 말고 프로틴으로 이렇게 해도 음. 네, 바삭하게 잘 먹을 수 있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프로틴 넣어주면 정말 좋겠다. 네네. 네. 자, 이번에 할 요리는 참나물 파스타입니다. 참나물 네. 무쳐 먹는 게 아니라 네. 파스타로요? 네네네. 봄이니까 색다른 맛으로 네네. 네, 그 오일 파스타에 참나물만 넣으면 됩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 면을 먼저 삶을 거예요. 네네. 물이 끓는 동안 네. 우리는 먼저 채소를 손질해볼까요? 네, 손질해 주세요. 네. 양송이 없으시면 그냥 일반 버섯 쓰셔도 되는데요. 네, 그래도 파스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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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송이 네. 적당한 사이즈로. 자, 물이 끓고 있습니다. 자, 얘를 넣고 네. 송화 소금을 조금 톡톡톡 넣어주세요. 네. 네. 톡톡 많이 안 들어갔어요.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 네. 정도?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시간은
보통 한국 사람들은 파스타 10분 정도 삶는데 네. 이따가 우리 한번 볶으면서 한번 넣어줘야 되니까 네. 8분. 네. 네, 8분 세팅할게요. 네. 네, 면이 삶아질 동안에 저희는 채소들을 볶아보겠습니다. 네, 근데요. 네. 저 면은 알리오 올리오 할 때는 저렇게 네. 삶아서 반드시 써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수분이 없잖아요. 네, 네, 볶아서 이런 채소들을 볶아서 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로제 파스타나 크림 파스타 할 때 우리 왜 네. 배웠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물에다가 불려가지고. 그냥 생면. 음. 생면 그냥 잘라서 넣으면 그 안에 토마토 소스라든가 그런 아이들 때문에 네, 우리가 먹는 부들부들한 스파게티 면이 됩니다. 네. 네, 알리오 올리오는 따로 네. 저렇게 우리가 이제 삶고 네. 자, 이제 그동안에 자, 여기 예열 지금 네, 됐습니다. 자, 올리브 오일을 둘러주시고요. 네. 자, 양파부터 볶겠습니다. 네. 네. 네, 1분 정도만 예열하면 되시고요. 네. 이거 몇 분 볶아요? 그냥 적당히? 적당히 손 죽을 때까지만? 네, 살짝 죽을 때까지만. 네. 그리고 마늘 차례대로 넣으시면 돼요. 네. 기름 조금만 더 둘러주고. 네. 양파 이미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자, 뚜껑 닫고 잠시만 기다릴게요. 네. 네, 지금 다 볶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면이 삶는 동안 빨리 볶아졌는데요. 만약에 면이 먼저 삶아졌다면 얘는 물에서 건져낸 이후에 물기를 빼고 올리브유로 한번 코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붙지 않습니다. 저희는 바로 됐으니까 자, 그럴 일 없이 네, 바로 여기 투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수를 한 국자 넣어 주시고요. 올리브 오일 한 번 더 둘러 주시고 네, 이렇게 이제 섞어 주시면 되세요. 자, 소금으로 송화소금으로 간하시고요. 후추, 네, 그런 다음 마지막에 참나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참나물은 오래 하면 질겨지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자, 이렇게 참나물 넣어주시고 그냥 섞어만 주시면 한숨 죽여주는 것만 하시면 되세요. 자, 얘는 불을 정말로 많이 낮추고 할게요. 남은 열로 이렇게 섞어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자, 됐습니다. 완성입니다. 예쁘게 담아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두 네. 가지 봄나물 이용해서 요리를 완성해봤는데요. 네네. 네, 봄나물. 너무 싱그럽고 향도 너무 좋고 맛도 네. 너무 좋았잖아요. 네. 네, 리듬 어떠셨어요? 네, 저도 네.
항상 먹었던 요리가 아닌 색다르게 변신하니까 정말 더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제철 음식 꼭 먹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부터 봄 나물 종류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요. 네. 네, 안전한 퀸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요리 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네,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사할게요. 네. 안녕. 안녕.